안녕하세요. 김성묵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강화되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되는 요인 중 하나로 우선 SST, 해수면 온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기저면인 이 북서태평양 해수면의 온습도가 높게 유지되면 될수록 그 위에 놓여있는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하고 습한 성질이 보다 광범위하게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 요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름철 동아시아 주변을 수평적으로 그리고 연직적으로 단순화해서 나타내본 모식도인데요. 여름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해 오고 서쪽으로는 해발 고도 5km, 약 500헥토파스칼에 달하는 티벳 고원이 햇빛에 의한 가열로 달궈지면서 팽창에 형성되는 티벳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향해 확장해 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노란색 박스 부분이 바로 중하층으로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으로 온 티벳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는, 즉 역학적으로 지상부터 상층까지 아주 키가 크고 탄탄하게 형성된 고기압부인데요. 이렇게 티벳 고기압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끝단 한반도 부분 고압능 발달이 유도되고 강화되는 경우 쉽게 약해지지 않는 특성을 보이면서 폭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이 덥고 습한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 등 그 밖의 성질이 다른 기단들과의 온습도 차이로 인해서 그 경계면에서 장마전선이 형성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할 때 그 북쪽 가장자리에 놓인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한 달여 기간에 걸쳐 장맛비를 내리게 됩니다. 한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8월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최성기에 달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대부분 덮게 되는데요. 이 덥고 습한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유하게 되면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쪽으로부터 확장해오는 티벳 고기압까지 가세하게 되면 지상부터 상층까지 따뜻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맑은 날씨 속에 10가지 축적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한여름을 지나 여름의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도 차차 수축하면서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게 되고 이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으로부터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됩니다. 만약 이때 상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지나게 되면 상하층 간 공기 성질 차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증기의 통로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태풍이 지나는 길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태풍 역시도 산처럼 솟아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거슬러 오르기보다는 이 살의 가장자리인 둘레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여름 막바지부터 초가을 사이 이때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면서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 자체가 매우 강력한 데다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남하하기 시작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집중호우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